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잠시 뒤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부 김민철 기자,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단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정부는 매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한 총리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우리 국민 한 분의 발인과 외국인 한 분의 운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절차는 물론이고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채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가족분들이나 이 부상자들에 대한 이 건보료, 경감 등 이 상담 내용 이행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해서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분들께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곧 있을 브리핑에서도 이 원스톱 통합센터의 운영 시간 확대와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사상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총 158명이고요. 부상자는 196명으로 어제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 2명을 포함해서 3명의 장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정부는 외국인의 본국 송환의 경우에 통역 지원이나 행정적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말단까지만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서울시와 행안부로 확대되는 모양도 있죠? 네, 경찰 특수본이 그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실무자 2명을 조사했고요. 어제는 책임자급인 상황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 현장 연결해서 브리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금일 9시 기준 사상자 현황입니다. 사망자는 총 158명이고 부상자는 총 196명으로 어제와 변동은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13일 돌아가신 한 분의 발인과 외국인 한 분의 운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듭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과 부상자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시험 종료 후에도 방역과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도심 지역에 대해서 경찰, 소방,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 점검과 예찰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연말까지 학생안전특별기관으로 운영해서 청소년 유해 요소를 점검 개선하는 등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 재해 보상 및 심리 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 공백 해소, 자금 심 제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재난수습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보상 체계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활용해서 처리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체납 처분 유예 등 간접 지원 방안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브리핑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장 질의와 온라인 단체 대화방으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현장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개승현입니다.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는데 정부는 여전히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일 그러시다면 그 과거에 몇 번의 참사에서는 희생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인터넷 언론의 사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이제 그 대형 사고 시에, 대형 참사 시에 그 희생자, 사망자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 시신 확인, 신원 확인이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먼저 이제 실종자 명단을 먼저 작성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신원 확인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먼저 이제 실종자 명단이 작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면서 사실 실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어서 과거하고 이제 지금 이태원 사고와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김원진입니다. 그 경찰청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참고 자료 보면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 현장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고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뉴얼이나 규정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재난점 안전사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찰에서 생각하신 안전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지 몇 개 예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중대본 회의 자료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해당 그 경찰청의 경비국에서 아무래도 저기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대테러 업무에 중점을 두었던 부대 운영을 그 폭을 좀 넓혀서 이번 어떤 그런 큰 사고가 있을 때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만 여기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구체적인 거는 해당 국에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 기자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현행 그 규정상은 사실 그 대테러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도 일부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계시는지는 예, 그 부분도 추가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같은 범주 내에서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현장에서 더 질의가 네. 네. 그러면은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뭐 제재나 정부에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기자님 지금 그 어느 쪽으로 질문하신 거죠? 행안부? 네네네. 예. 예, 그 지금 그 명단 공개에 관련해서 검찰하고 경찰에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에서 관련 내용,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없으십니까? 네, 현장에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온라인 단체방으로 질의해 주신 기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질의하고 관련 부처에서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MBN의 강세연 기자님 질문입니다. 소방방재청 질문입니다. 사고 당일 첫 신고 접수인 10시 15분 이후에 30분 안에 출동을 시작한 구급차가 10여 대였습니다. 출동 시간 기준으로 어떤 이유였는지, 가령 이태원 사고 말고 다른 출동으로 인해 즉시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부족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재난 현장에 저희들이 소방력을 출동시킬 때는 가용 자원이라든가 사고의 규모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출동을 시킵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 서울소방본부에서 가능한 소방차는 구급차는 161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소방차가 한 56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30분 내에 10대만 출동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출동할 때 한 번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출동시킵니다.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번 계속 출동 지령이 나가는 거죠.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상황을 또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아서 부족할 것 같으면은 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출동 지령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는데 한 수십 번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동 지령이 나가고 한 번에 딱 끝난다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급차가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송을 하는 이런 그와 바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구급차가 도착하면은 이송보다도 임무가 디메트 팀, 즉 현장 응급 의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중증도 분류라든가 이런 초기에 응급 중증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한 매뉴얼을 초기 도착한 구급대가 또 실시하기 때문에 피해자 이송과 구급자의 출동 대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유연하게 현장에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시스 변혜정 기자님입니다. 행안부 답변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단장을 맡는 데 대한 반발과 우려가 큰 상황인데 단장을 변경,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3개의 질문이신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법상 재난에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범정부 재난관리 체계 개선 TF의 단장의 역할은 법과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서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하시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행안부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중대본의 해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제와 관련한 기준이 있는지 제가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대본을 가동하는 기준은 이제 대규모 재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제 여부도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안부와 경찰청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혹시 경찰 통제 등의 피해로 손실보상 청구 접수한 소상공인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구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리융자 지원하고 지방세 납세 유예 등 간접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는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경찰에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 현장 인근 상인들의 손실 보상 청구 부분은 지금 바로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추가로 제가 서울청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의 기자님, 예, 계승혜 기자님. 예. 네, 저 하나만 더 경찰청에 여쭙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계승현 기자입니다. 그 헬로윈에 대구에는 기동대가 배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서울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헬로윈의 기동대 투입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기자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그날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부분을 좀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기 전에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할 사항이 있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이정민입니다. 금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사회적 재난 대응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나 이태원 사고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 대응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헌신과 노력에 충분히 보상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장 대응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비상근무 수당이나 또는 주요 직무급 등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해보상 신속 처리 및 심리상담 지원 관련입니다. 재난 수습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재난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발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신속히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응 공무원들의 그 트라우마나 참혹한 현장에 따른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서 전국 6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센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심리 상담이나 또는 직접 센터가 나가서 방문 상담 기능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고위험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적 개입 등 집중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분한 휴직권 보장 관련입니다. 재난 현장 대응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밤낮 없이 24시간 풀로 지원하거나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포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지금 현재도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이번 참혹한 그 이태원 사고 현장을 계기로 해서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대응한 공무원들이 바로 그 조치한 다음에 충분히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휴가라는 것을 별도로 신설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심리 안정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복무 규정이나 이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지금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업무 공백, 그 재난 현장 공무원들이 출동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좀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업무 대행자들한테는 적절한 충분한 그 업무 대행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서 공무원 경력 채용 등이 할 때 인력을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히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현장에서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나 적극행정 유공포상 등의 재난 현장 대응 공무원들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도록 우선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재난 대응 현장에서 효과적 대응과 현장 대응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더 소통하고 더 미비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중대본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시 김민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내일 대입 수능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방역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 밀집 예상이 되는 이 도심 지역에 대해서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합동으로 이 사전 점검과 예찰 활동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운영해서 이 청소년 유해 요소를 점검 개선하는 등의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안전 관련 대책이 나왔는데요. 또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대책들도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당 현실화 등의 처우 개선과 재해 보상 및 심리 상담, 휴식권 보장과 업무 공백 해소, 이 자긍심 제고 등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재난 수습 공무원의 사기를 좀 더 진작시키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태원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용산구 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저리 용자를 지원하겠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과 체납 처분 유예 등 간접 지원 방안도 병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태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예,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저리 용자를 지원하고요. 또 지방세 신고 납부의 기한을 늘려주고 이 체납 처분을 유예해서 간접적으로도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경찰 통제로 인한 보상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그 경찰 통제에 대해서는 방금 질의응답에서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정부 관계자는 이 구체적인 지침이나 그런 대책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검토를 해보고 논의해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한 언론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가 큰 네.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도 브리핑에서 언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넷 언론이 사망자의 명단을 유족의 공개 없이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네. 정부는 유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망자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과거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왜 다른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그 당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대구 지하철 화재의 경우에는 뭐 시신 확인 과정, 그러니까 시신의 어떤 신원 확인 과정에서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실종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되면서 실종자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과거 사고와 이번 이태원 참사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재난 현장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 규정을 살펴보고서 이런 재난 현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투입을 할지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관련 규정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대타로 업무만 경찰 특공대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한 뒤에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경찰 대혁신 TF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경찰 대혁신 TF가 이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이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을 추진 중인데요. 네. 지난 14일부터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 내부망에 그 경찰 대혁신
제안 창구인 경찰 대혁신 TF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개설을 해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문가 의견, 2단계는 현장 경찰관과 경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대표에 대한 의견 수렴, 3단계가 마지막으로 이 국민과 현장 의견을 듣고 나서 이제 TF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또 사고 발생 당시 첫 신고 이후에 네. 이 구급차가 좀 출동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네.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청이 입장을 내놨죠? 소방청은 그 사고 당시에 서울 소방본부에서 가용 가능한 구급차가 161대 그리고 소방차가 56대 정도였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구급차가 질문에서는 30분 안에 출동한 구급차가 10대밖에 안 됐다라고 질문이 네네.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청은 이 구급차 출동은 그 당시 신고 당시에 가용 가능한 그 구급차나 소방차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투입을 하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적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한 번 출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구급차나 소방차를 보내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구급차를 출동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구급차가 간다고 해서 또 현장에서 바로 이송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구급차가 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나 사망자 분류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브리핑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 원스톱 통합센터에 대한 질문들도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스톱 통합센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운영 시간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 현재 그 브리핑 발표문이나 그 참고 자료에는 구체적인 그 연장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 김민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